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나 치료를 받아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아픈 걸까요? 이러면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통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엑스레이는 뼈 위주로 보는 검사여서 연부 조직,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라던가 피부 조직이라던가 신경 같은 거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검사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전체를 한 장의 영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이는 변화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증상 인구를 대상으로 척추 영상 검사상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통증이 없는 20대에서도 한 37% 정도나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확인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 검사에서도 찾지 못한 통증은 어떻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통증이 이제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에서 심해지고 또 풀리는지, 수면을 하는 자세라던가 업무 자세는 또 어떤지, 그다음에 감각 저하나 힘 빠짐 같은 신경 증상이 없는지를 자세히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보고 근력 평가도 해보고요. 쉽게 말하면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때 어느 조직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불통, 즉통이라고 합니다. 즉 순환과 움직임이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굳고 눌러서 아픈 자리, 나시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리를 찾아서 긴장을 풀어주고 또 막힌 순환을 다시 여는 것을 제 치료의 중심에 둡니다. 47세 여성 환자로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왼쪽 머리에 편두통이 있던 분이었어요. 늘 뒷골이 당기고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하게 뭉쳐서 여러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받았지만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충격파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될 때도 있었고 악화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두하근이나 상부 승모근에서 눌렀을 때 통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었고 뒷골 당김, 머리 통증이 다시 나타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쪽 부위를 치료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목 쪽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서 생기는 긴장형 두통, 우리가 임상에서는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치료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후두하근, 이 주변에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랑 천주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선택을 하고 상부 승모근 중에서는 견정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어깨에 올림근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는데 견중소랑 견해소라는 혈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침과 약침은 곡소의 긴장된 근육과 근막을 자극해주고 말초신경에서 척수와 뇌로 이어지는 통증 조절 회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는 비유엠 약침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 비유엠 약침은 사향, 웅담, 우항을 원료로 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청열, 열을 꺼주고요. 염증을 좀 줄여주고 진통, 통증도 낮춰주고 활혈, 이제 순환을 시켜주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목의 움직임이 편해진 뒤로는 이제 치료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추나 치료를 통해서 턱 가볍게 당겨주는 운동, 또 흉추를 펴주는 신전 운동이라던가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좀 교정하는 걸로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혀오던 편두통이라던가 목 통증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다행히 일상의 복귀를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근골격계 초음파를 진단과 평가에 활용해서 정지 영상에서 좀 놓치기 쉬운 연부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을 상태를 함께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자마다 다른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천천히 오른손의 엄지나 검지, 중지 쪽으로 저림이 반복되는 44살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 환자분이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PC라던가 스마트폰의 사용이 좀 많았어요. 또 밤에도 손이 저려서 종종 잠에서 깨거나 습관적으로 손을 터는 거, 이렇게 터는 거 있죠. 네, 이거라던가 주무르는 동작들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진찰하면서 우리 팔렘 검사라고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검사가 있어요. 붙여서. 이 팔렘 검사를 하면 저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검사를 해보고 손목 압박 검사, 눌러서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요. 팔렘 검사는 양손에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아래로 꺾어서 30초 정도 또 그 이상 한 1분까지도 해요.
이걸 유지해주는 검사입니다. 이걸 토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서 진찰한 결과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이나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주로 생기나요? 단순히 많이 쓴다가 아니라 쓰면서도 이제 손을 좀 세게 줬다가 펴는 동작이라던가 손목을 뒤로 굽히는 동작, 또 반복 작업을 하는 동작, 그다음에 전동 공구는 이제 진동이 심하잖아요. 이 힘을 세게 주다 보니까 그때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미용, 청소, 조리 업무 같은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흔하게 이 질환을 호소합니다. 손바닥의 감각이라던가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손목터널, 수근관이라고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곳에 염증이 생겨서 터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신경이 꾹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의 손목을 초음파로 살펴봤는데요. 손목 터널 입구에서 정중신경의 단면적은 12제곱밀리미터로 정상 범위보다는 다소 좀 증가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한 7 내지는 9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 도플러 초음파라고 있어요. 도플러 초음파는 아까 봤던 검은색이랑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초음파가 아니라 색깔을 띄워서 이 조직 내부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일반 초음파에선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이라던가 느린 혈류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이 추가로 본 도플러 검사에서 신경 안쪽의 혈류 신호가 미세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동적 검사에서는 굴곡건, 굽히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랑 정중신경, 신경 부분이 잘 미끄러지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미끄러지는 게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동계라던가 심한 건초염 같은 관찰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침치료, 전침치료, 약침치료와 신경 및 힘줄 활주 운동, 이 운동들을 병행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침치료는 손목에 있는 혈자리 중에 대릉, 그다음 내관혈이라고 있어요. 그것들이 굴곡근, 아까 말씀드렸던 굽히는 근육에 과도하게 긴장된 부위와 잘 맞아요. 정중신경 부분을 직접 찌르지 않도록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약침은 염증성 부종과 연부조직 자극을 함께 고려해서 소염제통 약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약침에는 현오색이랑 작약 감초가 들어있어요. 현오색의 대표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이게 도파민 수용체를 통해서 진통이라던가 항염 작용을 전임상 연구에서 보고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작약에 있는 페오니플로린 같은 경우가 진경, 진통, 항염,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감초에는 좀 유명하긴 한데 글리시리신하고 있거든요. 항염 완급 작용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작약감초탕은 위장관 그리고 근육 경련 등의 다양한 경련성 질환에 많이 활용이 되는 처방입니다. 역시 초음파로 정중신경과 혈관, 굴곡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안이 아니라 손목 터널 주변에 안전한 연부조직층에 시술을 했고요. 손목을 중립 위치로 유지하는 야간 보조기 착용을 좀 권장을 드렸었습니다. 몇 차례 치료 후에 환자분은 밤에 깨는 횟수랑 손 저림이 줄고 물건을 쥐는 힘도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초음파 수치가 손목에서 10제곱밀리미터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찍은 거였고 도플러 검사에서도 혈류 신호가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통증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짧게는 6주에서 8주, 길게는 몇 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6주에서 12주 정도의 회복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평가해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과 반복되는 부하, 그 부하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중신경 활주 운동은 평소에 저희 PC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손목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이 아프다고 하고 아픈 쪽 팔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펴줍니다. 천천히 모아서 펴주세요. 원장님 모아서. 네. 그리고 손가락을 벌리고요. 그리고 천천히 돌려서 앞을 바라보게. 짠. 그리고 편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굴곡근, 우리 굽혀주는 근육들. 요거를 부드럽게 풀어줄 건데 이 힘줄이 풀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힘줄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손을 편하게 드세요. 이렇게. 편하게 드시고 자 여기서
짠. 그 다음에 맞잡아주면서 오리처럼 오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손을 천천히 폈다가 그대로 칼고리. 손을 천천히 폈다가 부드럽게 쉬면서 주먹. 이 운동들을 하루 5번씩 2-3세트 정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증은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요. 느끼는 통증의 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능적인 원인이 맞는 통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호전에 목표를 두지 않고요. 통증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통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는 참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